복귀 테이프 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 부분이죠. 44쪽이고요. 항상 이 부분에서는 뭐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거 문제가 된다고 했죠.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는 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어간 어미는 활용할 때 쓰는 개념이고요. 어근과 접사는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근 부분은 단어 형성할 때 그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일단 범주는 실질 형태소와 범주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은 그대로 뭐가 돼요? 어근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뜻을 제한한다는 것은 범주를 특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접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혼자 단어로 쓰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접사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죠? 딱 단어 나눈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돌배. 야생에서 자라는 배인데 어차피 배라는 단어를 따로 쓰니까 형태소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고요. 자, 배는 하나의 자립 형태소 어근이 되고요. 돌 같은 경우는 야생의라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돌만 가지고는 뭡니까? 광석 아니라고 했죠. 그죠? 돌만 가지고는 정확히 야생의 어떤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접사가 되는 거죠. 나눈 다음에 그죠? 남아있는 한 부분이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지 가리키지 못하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단일어와 복합어 부분 보죠. 어근과 접사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나뉘는 개념이고요. 단일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복합어는 그죠?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와 그 다음에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가 있죠. 그 다음에 파생어 같은 경우는요. 접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 붙은 거 접두사, 뒤에 붙은 거 접미사예요. 자, 지금 대표적인 접두사들 나와 있는데 이거 일일이 의미 암기할 필요 없죠. 따로 떼서 보면 이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접두사 붙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단어 자체로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자, 그 해에 당해에 난 쌀 그랬을 때는 햅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난 보리 그랬을 때는 뭐가 돼요? 햇보리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 잘 잡아 두시고요. 자, 해와 햇 같은 경우에 그죠? 의미는 같은데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를테면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는 해가 붙게 되고요. 그죠? 그 외의 경우에는 햇이 붙게 되는 거죠. 다만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쌀은 중세 국어 시기에 이렇게 표기했었고요. 현대 국어에서 단독으로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쓰지만 이 쌀이 다른 것과 결합할 때 이를테면 그죠? 해 같은 것과 결합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된소리 앞이기 때문에 해가 결합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쓰였던 흔적이 나타나서 결과적인 표기는 햅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살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된소리 거센소리 아니기 때문에 햇 붙어서 당해에 난 보리라고 했을 때 햇보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접두사 범주 중에 홀과 홑 있는데요. 얘도 조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죠? 자, 물론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있지만 이거 임신 상태와 관련해서는 뭐만 쓴다? 예, 홀 몸이 아니라 뭘 쓰게 된다? 홑 몸을 쓴다라는 거. 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홑 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정확한 발음은 혼몸 이렇게 되기는 하는 거죠. 일단 임신 상태와 관련해서는 접두사 홑 붙은 혼몸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미사 붙은 범주도요. 접미사의 의미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접미사가 붙었을 때 단어 자체 중요한 어휘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를테면 박이 붙은 말 중에 그죠? 오이에 소를 박아 넣어서 만든 김치, 오이소 백이가 아니라 오이소 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특히 어린아이의 나이 먹은 정도를 얘기할 때 뭐 붙인다는 거 박이가 아니라 이렇게 2살 백이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붙은 말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곱빼기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스럽다는요. 명사 어근 뒤에 붙기 때문에 예스럽다가 아니라 예스럽다. 그 다음에 접미사 적다 붙은 것들 중에 객적다, 겸연 적다. 그죠? 된소리로 표기하는 접미사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전부를 얘기할 때 째라는 접미사가 붙어서요. 송두리째 혹은 통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조심하시고요.
맨 4번에 합성어 봅니다. 어근과 어근 결합한 거고요. 의미 따라서 구분하는 범주가 대등, 종속, 융합 이렇게 있는데 요거 2013년 국가지 9급에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등 합성어는 각각의 어근의 뜻이 그죠? 본래의 뜻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종속 합성어는 의미 자체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돼 있다는 건데 종속돼 있다는 것은요. 뭡니까? 핵심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꾸미는 부수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앞쪽의 어근이 뒤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융합 합성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근들이 완전히 융합해서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되는 거죠. 가볍게 보시고요. 합성어에서 중요한 건 이 구성에 따라서요. 그죠? 통사냐 비통사냐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나오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태가 굉장히 고정적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비통사적 합성어가요. 앞쪽에 어근이 그죠? 용언의 어감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미 없이 바로 다른 어근이 결합하는 형태면 이건 다 싹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죠. 자, 어차피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을 때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그것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하죠. 이를테면 한국어 문장에서요. 용언들, 동사나 형용사를 문장에서 단어로 쓸 때는 항상 어간 다음에 뭐가 결합되어 있어야죠. 어미가 결합해야만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데 그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어간 다음에 어미가 결합해야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데 합성어에서 앞쪽에 어근이 어간만 있고 어미 없이 다른 것과 결합했다는 것은 국어 문장에서 단어 쓰이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싹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접칼, 굳세다, 건널목,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봤으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 왜? 그죠? 늦더위 같은 것들. 그죠? 올해는 늦더위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늦더위는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비통사죠. 그렇죠. 왜? 앞쪽의 어근이 늦다의 늦이라는 어감만으로 되어 있고 어미 없이 바로 더위라는 다른 어근과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형태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죠. 그죠? 어간에 어미 없이 바로 다른 어근과 결합하는 거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요. 통사 비통사 구별하는 거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개념 플러스 융합 합성어의 의미에서 요거 다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고요. 다만 문맥에 따라서 의미 범주가 달라지는 것, 밤낮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발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춘추나 그리고 피땀 같은 거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예문과 더불어서 남아요. 그래서 이틀 밤낮을 잠만 잤다 그러면 밤과 낮에서 대등이 되는 거고요. 밤낮 술 타령이다 그러면 늘이라는 의미의 융합 합성어. 손발 같은 경우에 손발이 시리다에서처럼 손과 발 자체를 의미할 때는 대등이고요. 손발 노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춘추, 9번의 춘추 같은 경우에 춘추 외투 그러면 봄과 가을이라고 각각의 의미 그대로 쓰이는 거니까 대등이고요. 아버님께 춘추를 여쭈어 보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죠? 말 그대로 나이의 높임말, 연세를 뜻하기 때문에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문을 받았는지 피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러면 피와 땀 자체를 뜻하는 대등합성어고요. 피땀으로 땅을 일구었다 그러면 노력과 정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융합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융합합성어의 의미도요.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단어 형성 관련해가지고요. 접사 같은 거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그죠? 접두사나 접미사 붙었을 때 일단 표준어하고 관련되는 범주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확인한 단어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특히 합성어 관련해가지고요. 통사, 비통사 구별할 때 비통사적 합성어의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6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